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경기 부양책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원 처리는 현지 시간으로 하루 뒤인 내일 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스티브 뮤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법이 발효되면 3주 이내 국민 개개인이 직접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주요국에서 경기 부양안이 쏟아지고 코로나19 패닉이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안도감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6.38% 폭등했고 S&P 500 지수는 6.24%, 나스닥 지수는 5.6%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이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 첫 특별 화상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정책, 경제 조치 등 5조 달러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올해 글로벌 생산량의 축소와 내년 회복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간 26일 얼마나 심하게 축소되고 얼마나 빨리 회복할지는 코로나19 억제 속도와 통화 재정 정책이 얼마나 강력하게 조율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루 만에 1,700선을 다시 이탈을 했는데요. 어제 시장 좀 변동성이 큰 장세였습니다. 일단 어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매수 시세 들어오면서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물량을 대량으로 던졌고요.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은 1% 이상 하락하면서 1,700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키트와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은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코스닥 시장으로 좀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은 2%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510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 다우지수는 6%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수급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신라젠이 바로 어제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 미국 자동차 업계 빅3 중 한 곳인 포드가 하루 사이에 S&P와 무디스로부터 동시에 신용 등급을 강등당했습니다. 함께 세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인도가 지난 25일부터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발효하면서 국제 유가 시장에 추가 폭락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유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수급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수급 상황은 좀 언제쯤 개선되게 될까요? 네, 저도 그걸 알면은 참 좋겠죠. 외국인의 입장 쪽에서 영어로 물어봐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먼저 보강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좀 특이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어제 시장이 오후장에서 장막판으로 가면서 갑자기 빠르게 급락을 했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여전히 외국인 쪽, 특히 기관도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상황 쪽에서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안감, 특히 오늘 발표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떤 이어졌던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막상 미국 시장은 별거 아니야. 이건 뭐 과거 데이터야.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왔는데, 특히 정부의 역할론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뒤에는 우리 정부가 있어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고요. 근데 거기서 좀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관련된 어떤 숫자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벌써 뭐 300만 건 이상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이게 본격적인 이동 제한이 걸리기 전의 수치죠. 그러면은 아마 다음 주 발표될 수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대해서 일단 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주요 포인트는 일단 속속 들여서 이제 지표들이 발표될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3월 말 4월 초에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 지표들이죠. 거기서부터 또 4월 초 금요일 날, 그러니까 즉 4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영향권들이 이제 얼만큼 충격이 발생했느냐, 이에 따른 부분들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모여질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정도로 안 좋았구나라고 하는 일단 어느 정도 수치화된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가 될 수 있는 분위기도 나온다라는 관점들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때 충격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제 시장의 또 하나 특징은 어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강했던 게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제약 바이오 쪽이 강하다 보니까 좀 견인했던, 대표적으로 신재니 시가총액 벌써 또 5위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사회적인 큰 변화가 나오면서 종목이 급등하면서 나오는 변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KMW가 그랬었죠.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권까지 들어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의 교차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잘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여전히 또 개인은 매도, 개인은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개인 매수와 관련돼서 계속 또 짚어볼 부분 중에 하나는 개인 매수 뭐 요즘 동학 혁명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개인들이 대거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활동 계좌 수도 10배 이상 늘어나고, 거기다가 자금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하는 흐름들. 특히 개인 매수를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신용 잔고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물론 가슴이 아프죠. 시장 솔직히 신용 잔고가 이렇게 지수의 하락과 정리됐다고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정리됐다기보다는 어떤 강제 매매, 반대 매매가 나와서 압박을 키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인데, 그래도 어떤 욕심은 욕심이죠. 그런 쪽에서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이 밝혀지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한 10조대 넘었던 신용잔고가 이제 6조 2천억까지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2016년도, 17년도 나왔었던 중국의 여러 가지 불안감과 함께 급락했었던 지지대에 나왔던 신용잔고치입니다. 그러면은 5, 6조 원대까지 내려왔다고 하게 되면 이제 신용의 부담은 많이 덜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28조 원, 29조 원대 유치하던 예탁금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40조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이게 이제 부동산이 아닌 것 같다.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일종의 유동자금이 들어왔다고 표현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CMA나 아니면은 그냥 예금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일단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그러면 이제 0.75%면은 해봐야 1%도 안 되는 예금금리 가지고 내가 여기서 뭘 바라겠느냐. 그런데 주식시장은 급락하다 보니까 기회가 됐다. 상환점 쪽에서 이런 자금들이 부동자금들이 보통 300조가 넘었다고 하는 자금 중에서 한 일정 부분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개인들 매매와 관련된 시장의 주도권이 약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도권이라는 얘기는 시장의 역할론, 그러니까 즉 시장의 매매와 관련된 비중이 개인 쪽에서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런 수치를 보면서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게 앞으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종목을 잘 선별해서 적시적절하게 잘 말씀드려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도 같이 보여지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많이 불러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예탁금의 흐름들과 함께 개인적인 매수세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지금은 딱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확진자 관련된 얘기인데, 지겨우실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돼야죠.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해야 시장이 안심권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첫 번째 단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표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들 관련돼서 이게 예상했던, 물론 안 좋은 거 다 압니다. 근데 안 좋은 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어떤 충격을 나올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이 발표를 하는 순간 악재 노출이란 관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해 규모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화된다는 측면들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안 좋다는데 무게를 실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래도 정부가 어떤 연준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가 시행되죠.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그대로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쪽으로 딱 하나만 또 보게 되면은 달러화입니다. 달러화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믿을 만한 기축통화는 달러다라는 관점 쪽에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03대 부근까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죠. 근데 오늘자까지 달러 인덱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100대 초반까지 약한 고점 대비해서 3% 이상 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심리상을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99대 이하까지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1220원대 이하. 근데 오늘 여고의 환율을 보다 보니까 1220원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기점이 되게 되면 오늘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개인적으로는 됐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아직 신흥국에 대한 여러 확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할 건 없는데,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100대가 깨져서 99대까지 내려오고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1220원대 밑에서 자리를 잡고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환경은 됐습니다. 너무 급하게 많이 팔았나 싶어서 아마 종목별이나 어떤 시장 관련 섹터별로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환경 쪽으로 이제 진입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가 또 하나 기술적으로 1750선이 일단 1차 저항권인데, 이 부분은 고점과 저점을 이었던 38.2%, 저희가 얘기하는 피보나치 수열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지수대로 보게 되면 1750선 이 정도가 단기 기술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표현을 할 텐데, 솔직히 이런 급등락 비성장세 쪽에서 기술적인 저항,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밀고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고요. 또 심리에 따라서 우르르 밀리면은 그냥 밀려가는 차원에서 일단 염두를 할 지수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또 하나 어떤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는 단기 이동 평균선의 흐름을 보게 되면 1600선이 지지권, 이런 쪽에서 아마 변동성은 계속 심할 테니까 계속 관리는 필요하시되,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분위기는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과도한 우려감은 반영이 됐다는 관점 쪽에서 내 계좌 그리고 내 종목들은 어느 정도 압축된 상황 쪽에서는 지금은 버텨봐도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짚고 왔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방송에서 앞으로도 좀 이슈나 종목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꼭 다뤄봐야 할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라젠인데요. 이 신라젠이 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툭툭 나오는 우리의 회사 신라젠입니다. 네, 신라젠 같은 경우 또 지금 이 기류에 좀 편승해 보겠다. 근데 보통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항상 어떤 섹터나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나오고 그 섹터가 주된 흐름들로 맞춰갈 때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테마에 동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시젠이 코로나19 관련된 그 키트를 개발해서 가장 먼저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4개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상장사는 시젠이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젠이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도 하면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쪽에서 다들 식약처에 신청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수출 계약 체결하고 근데 지금 지켜보다 보면은 의외로 한 100개국 이상에서 한국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좀 주세요라고 하시는 국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갈 놓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또 하나의 매출원의 시장의 트렌드를 맞춰서 이어간다.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신라젠은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 초에 백신이아 바이러스의 특허를 등록해서 이 유전자 제조업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예방 백신이 이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고요. 타 회사 대비해서 빠른 개발 가능하다. 셀트리온이 지금 가장 먼저 또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를 약간 의식하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럴 만한 신라젠의 어떤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었으면 지난 팩사백 관련된 임상 3상에 대해서까지도 타격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게 어떤 해명이나 시장의 신뢰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죠. 게다가 내부자 주식 매도 가장 큰 게 이 부분이죠. 특히 안 좋은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 중에서 대표 지인부터 주변 상황들까지 주식을 먼저 매도했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논란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상황 쪽에서 아직 검찰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 흐름이지만 그런 관점 쪽에서 결론은 그러면 이제 실망감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 폭이 커지고 그러면 연구개발 비용이나 지금 보니까 이제 유보율이 한 300%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 쪽에서 계속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 줄어가죠. 이런 쪽에서 연구개발 비용이나 운용자금 제대로 잘 조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는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은 시장의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바이오주인데 뭔가 하나 시도한다는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내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쪽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키트 관련된 쪽은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기를 매매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시장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테마 쪽에서는 당일 매매든 아니면 짧게 매매든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신라젠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라젠만 빼시고 나머지 관련된 코로나 키트 개발 관련된 회사들은 그렇게 크게 실적 흐름들이나 어떤 사고 치지 않은 회사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이 주변과 좀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더 밀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화가 하도 많이 오고요. 만나자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만나면 다짜고짜 소주 한 잔 놓고 바로 주식시장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회적 근접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전화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와 함께 최근에 좀 언택트주의 시장 부각이 눈에 띕니다. 언택트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회가 변하면은 당연히 그 트렌드도 변하고요. 트렌드에 맞춘 주식들도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앞으로는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의 흐름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과거에도 사례를 보게 되면 2003년도 사스 때 같은 경우도 그때 중국의 공룡 기업 텐센트의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그때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사스 때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많은 곳에 안 간다. 사람들 많은 곳에 안 간다 보니까 거기서 본격적으로 탄생했죠. 게다가 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다른 산업들 다 힘들다가 자동차 업종이 대세로 부각됐죠.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쪽이고 그때 뭐 바이오주, 게다가 뭐 게임주 이런 쪽도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언택트 관련돼서 앞으로도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인터넷 관련된 플랫폼 종목들이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게다가 또 컨텐츠 쪽은 지금 이제 집에 갇혀 있으면은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의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인터넷 뉴스 찾아보는 것도 지겹죠. 그러면은 게임을 하든가 아니면은 동영상 보든가. 아마 넷플릭스는 지금 시청자가 너무 많아서 화질에 대해서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에 또 들어가는 오리지널 시리즈 쪽에 강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OTT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이어지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츠리 관련된 쪽에 기대감이 높고요. 그러나 게임주 쪽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C소프트나 펄어비스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보다 종목 중에 W게임즈라고 있습니다. 이게 소셜 카지노 업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성인들이 이제 재택근무하고 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우울증 걸릴 정도로 있는데 그런 때 뭔가 약간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약간 도박 심리까지 발동할 수 있는 카지노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번 분기에 W게임즈 실적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확인되면은 주가가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 재택근무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죠. R소프트나 ECS. 근데 R소프트 말고요. ECS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주주가치나 여러 가지 환원 쪽이나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ECS라는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번 급등 이후에 이번 상승 이후에 잠시 차익매물 나왔을 때 길게 보는 시각으로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에서 포스코 ICT나 근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은 당연히 사람의 손이 안 가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는 많을 텐데 당장 이 종목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쪽에서 뭐 더존비존, KINX라는 종목들도 계속 관심이 KINX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 부분들의 확장세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언택트 얘기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을 상황들인데 그런데 저희가 막상 매매하는 주가 차원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시장보다 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시점 쪽에서 빠르고 강하게 정고점을 돌파할까라는 쪽은 의문이죠. 지금 당장은 시장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이 받았던 이제 어떤 낙폭 과대주가 먼저 반응을 하면서 이제 여력을 찾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좀 덜 빠졌던 종목들은 세게 안 올라가죠. 약간 또 주춤주춤 거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트렌드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리라는 쪽은 약간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트렌드의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과 함께 이번에 실적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때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가 맞아가면서 실적도 변화가 된다는 단서가 확인이 돼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관심 종목 쪽에 넣어놓으시고요. 근데 지금 당장 이게 앞으로 대세야라고 하면서 비중을 막 늘리는 것보다는 서서히 실적 흐름들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압축한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IT 반도체 쪽 여전히 삼성전자 응원합니다.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아마 4월 18일 날로 양회가 이제 이어질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 소비주입니다. 지금부터 중국 소비주는 중국이 가장 먼저 안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른 변화와 함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보복적 소비입니다. 그동안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소비를 이제 늘리자라는 관점들로 나오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중국 소비주들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해서 종목 얘기까지 친절하게 말씀드리는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설명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빅3 중 한 곳이죠. 이 포드가 하루 사이에 S&P와 무디스로부터 동시에 신용 등급을 강등당했습니다.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이번 포드의 강등 같은 경우에는 역시 포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S&P 같은 경우에 포드를 정크 수준인 WB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했고 추가로 내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강등은 같은 날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로부터 지난 반년 사이에 두 번째 하향에 이은 그 두 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무디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포드뿐만 아니라 이 폭스바겐 또 GM 같은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어떤 유례없는 신용 충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약속한 어떤 110억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빌러서 우선 리스크가 많이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는 포드가 현재 북미 전체를 포함한 세계 모든 공장을 가동 중단하고 있는데 언제 생산을 재개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여기에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신용 등급을 하향한 거는 당연하다라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포드의 이 전체 공장 가동 중단은 이 침체로 인해 차질이 생길 때와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서 이 현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는 포드의 이런 이 현금 고갈의 규모가 앞으로 11개월 동안 80억 달러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기로까지 한 것은 어떤 당연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드가 이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지난 5년간 지출한 비용이 4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적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불거져 나오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포드 자체에서는 이번에 강등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우리 사업 또 근로자 고객과 딜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이 좋은 얘기로 좀 풀 것 같지만은 주변에서 봤을 땐 시선은 이 포드에 대한 시선은 좀 우려스러운 게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 자동차 산업을 본다면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처로 인해 올해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 전망이 작년에 비해서 15% 감소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같은 하락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에 8% 감소한 것보다도 좀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 자동차의 픽스라고 할 수 있겠죠. 포드 또 파이트 크라이슬러 이 GM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자들을 프로시크로부터 지켜야 한다면서 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요구한 2주 가동 중단을 받아들여서 생산 라인이 멈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생산의 부분에 있는 거는 차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올해 전체 자동차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는 작년 대비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과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도 10%와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2월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격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지금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지난달에 스마트폰 판매가 대폭 감소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당분간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계속 퍼져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향후 스마트폰 판매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전망을 또 덧붙였는데요. 우선 2월 들어서 미국의 애플 외에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최대 시장인 이 중국 내 점포를 좀 폐쇄하면서 3월에는 중국 외 점포에도 속속 영업을 좀 중단했습니다. 애플 경우에는 지난달 중국 전역에서 팔 아이폰은 우선 50만 대 미치지 못했다고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8% 격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3월 중순에 중국 매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회복 기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에서도 한 2월에는 극심한 판매 부진을 보였고 이번 달 들어서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미에서는 이 코로나19 유행의 취약 시기가 아직 지나지 않은 점에서 판매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매출 금지와 조업 중단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은 공급망 단절 위기에 좀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애플의 핵심 공급자인 전자기 위탁 제조 세계 최대 업체죠. 이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는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현지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중지하겠다는 부분을 발표했고요. 앞서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이 판매자 및 장기 유업에 들어가고, 또 이제 5G 휴대폰 출하량도 부진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각 제조업체의 생산도 완전 복구되지 않은 점에서 1분기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좀 내다봤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대규모 이벤트가 금지된 점을 감안하면은 이 스마트폰 메이커의 신제품 발표가 중지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출하량을 우선 예상한 환경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반감할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1분기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 대수가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어떤 대부분의 예측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지난 25일부터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발효하면서 유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국제 유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계속 전망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에서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이 발표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오펙을 이끄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원유의 그냥 비축 시설에 쌓아둔 원유량을 과거 절반 대비 수준으로 지금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지금 비워져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유가에 대한 하락세에 대한 전망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유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미국과 달리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떨어져도 어떤 과잉분을 비축시설에 담아둘 여력이 좀 크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쉽게 이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우디의 원유 재고
재고 역량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1월 사우디의 원유 재고량은 1억 5,400만 배럴로 역대 최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이는 원유 생산국들이 미국 세로의 산업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증산 경쟁에 도입했던 2015년대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 8월 기준 사우디의 재고 비축량은 3억 1천만 배럴 수준으로 지난 1월의 비축량이 2배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우디 재고 비축 여력이 높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9월이었죠. 사우디의 핵심 석유 생산 시설인 이 파랑 시설과 프랑스 위전이 공격에 당해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비축량을 대거 반출하면서 비축 여력이 크게 향상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우디의 재고 비축량은 향후 세계 석유값 전망에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세계 석유값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이 사우디는 러시아와 시장 점유율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원유 생산량을 더 높일 태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이 국경 간의 이동과 자국 내 이동을 중지시키면서 이 한국리를 비롯해서 에너지 수요는 바람 끝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핵심 원유 수입국인 인도마저 3주간 셧다운에 들어간 만큼 세계 석유 시장에서 구매 수요는 더 급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문제는 사우디가 이런 취약 환경에서 과연 버텨내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매자가 줄면서 이 원유가 남아들게 해도 이를 비축 시설에 여유 있게 쌓아두면서 미국 셰일오일 산업과 또 이란 러시아과 이제 경쟁국 압박하는 치킨 게임을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이죠. 사우디 탄다오 증시의 아람코를 상장하면서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계속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람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사우디 국가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큼 사우디 경제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하면서 세계 최대 원유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도 봤을 때는 산유국들의 증상 경제 속에 봤을 때 글로벌 수요 감소가 하루 평균 709만 배럴에 이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인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인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인도까지 이 가세를 이렇게 좀 원유 수요에 떨어지는 부분에 가세한다면 유가에 대한 하락세 부분은 좀 커지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떤 추후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인도의 이런 셧다운 부분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 유가에 대한 전망이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 블랙록이 뉴욕 증시의 바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급한 부분이 좀 꺼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블랙록이죠. 글로벌 투자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강력히 지금 부양책을 꺼내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후퇴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우선 미국 주식시장이 바닥을 친다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 그 어떤 포지션을 저감에서 포지션을 잡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좀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바닥까지 보는 건 섣불리지 않나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7조 4천억 달러의 자산을 굴리는 이 블랙록이 바닥을 언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뉴욕 증시는 2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반등이 지속될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전날 9% 그 전에 9% 오른 데 이어 1% 오르면서 지금 현재 S&P 500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이 증시에 대해서
이 블랙룩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던 부분은 결론으로 갔을 때는 바닥을 완전히 쳤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주식 꽤 조름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 뭐 상향이 180도 바뀌고 뭐 개선된 건 아닌데 한 90도 정도 변했다라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뭐 통화와 재정 부양이 막대하다고 평가하면서 고용을 비롯한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되면 다시 또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망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는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그 밖의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짙은 안개까지 더해져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진 상태인데요. 특히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은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남 동해안은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에서 아침까지 5에서 30mm 더 내리다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의 약한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여기에 내일까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춘천 17도 등 아침에 비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부산은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16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 해상의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해양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고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걸 제외하면 이번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